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여기 나오는 용어들을 이제부터는 알고 있어야 돼, 너네가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도 오늘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 너네는 수험생이야, 수험생. 이제 고3이 됐다고, 이제 이미. 왜냐면 지금 현 고3들은 수능만까지만 남아있고, 이제 모든 학사 일정이 다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제 고3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직 안 와서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이따, 선생님 소개 좀 이따 할게요. 일단은 그 기준으로 이렇게 7명이 한 팀인데 팀 이름부터 짜주세요. 여기 5명이 일단 팀 이름부터 좀 짜줘봐. 이름을 짜라고. 어려워? 싫어. 나 너같지 않냐? 1분 줄게, 1분. 멤버하자, 멤버. 맞다. 너희 옹겸이 해. 우리 멤버 할게. 우리 어디 있냐? 남는 자리야. 물욕의 눈이 어둡게 만들까? 이걸 여기다 이렇게. 얼마짜리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5만원짜리, 5만원. 우와! 얘들아, 열심히 하자. 거짓말. 5만원짜리 거짓말이죠. 아, 이거 아니죠. 나 이거 5천원짜리면은 막 쓰려고 했는데 5만원짜리를 여기다가 만원이다. 현준이만 오면 되나? 지금 너네 이름 뭐야? 조 이름이 아, 우리가 옹겸이 할래. 어디? 저희 옹겸이에요. 옹겸? 쟤네 옮기면 안 돼. 야! 우리 개파시 봐요. 옹겸이 뭐야? 이름이에요. 아, 미안하다. 옹겸. 옹이에요. 옹겸. 여왕이에요. 몰라요. 몰라요. 너네 팀은 몰라요야? 네. 진짜 모른다, 몰라. 어? 이거 지금 이제 두 팀으로 나눴잖아. 몰라요 팀하고 옹겸 팀으로. 그래서 유치의 이름이. 그러니까 만약에 두 팀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퀴즈를 중간중간에 낼 건데 맞추는 팀한테 1점씩 줄 거야. 그래서 점수가 많은 팀에 5만원짜리고 상품권 지금 5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4장을 그 팀에 이긴 팀에 몰아주고 좋다. 진 팀에 5만원짜리 한 장 몰아줄게요. 알았죠? 예. 자, 선생님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선생님은 지금 현재 GJS 학원에서는 2학년 기하, 이제 이과 선생님하고 기하 수업하고 있지. 기하 하고 있고 3학년 그 수능 대비 모의고사 지금 현재는 진행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시 관련해서 너네들한테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아 있는데 입시 관련해서 좀 제대로 설명을 해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에 어떻게 잘 이걸 이끌어서 우리 그 생기부라든지 아니면 수능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잘 이끌어서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지를 선생님과 같이 이제 상의를 계속 할 거야. 그래서 입시 관련한 모든 지도는 선생님이랑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이름은 신창원 알아요? 신창원? 알아요. 신창원 어떻게 알아? 그 신창원이 옛날에 감옥 탈옥수야. 그래갖고 도망 다니다가 되게 오랫동안 도망 다니다가 잡혔는데 그 사람이 그 왜 유명해졌냐면 그 탈옥수 신창원 티가 호피무늬 티가 있었는데 그게 막 되게 많이 팔렸던 적이 있어. 신창원이. 선생님은 정창원이야. 알았지? 이름 이제 안 까먹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쨌든 학원 다니면서 입시 상담을 할 거면 선생님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1년 동안 많이 친해질 거야, 선생님하고. 지금 선생님하고 지금 수업을 안 듣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 먼저 문과 좀 들어봐. 하나, 둘, 셋. 문과야, 이과야. 손 들어야지. 문과가 지금 그럼 4명이야? 이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지금 문과가 4명이고 이과가 7명이네요, 그죠? 10명.
10명. 지금 몰라요 팀이 정해졌죠? 몰라요 팀. 됐죠? 그 다음에 옹경팀 이렇게 7명. 됐죠? 자, 그러면 먼저 퀴즈부터 하나 먼저 내고 선생님이랑 할게요. 지금 요새 연예계에서 이슈가 많은데, 연예계에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 최근에 일으킨 연예인은 누굴까요? 몰라요. 가위바위보. 몰라요. 저요 하면 안 잡아요. 일단은 근데 얘기해봐. 저요? 아이린. 1점. 오 그래. 상이. 1점이야. 아, 목 아파.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왜냐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딱딱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이렇게 장난스럽게 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설명해 준 거 갖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를 내든지 이렇게 할게요. 괜찮죠? 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런 용어들에 막 익숙해져야 돼. 선생님이 좀 답답해서 잠깐 내렸어. 괜찮아? 어? 괜찮지? 지금 현재 지금 2021년도에 대학을 들어가는 현재 고3하고 너네들하고 환경이 아주 달라졌어. 그러니까 좀 비슷하면 그냥 요거 조금 달라졌다라고 얘기해서 너네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달라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입시의 판도를 새로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왔어. 그래서 사실은 너네들 그 입시 이 브리핑을 하고 나서 1학년은 바로 시작할 거야. 왜냐면 너무 늦었어. 지금 선생님 생각할 때 이게 좀 빨리 이런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예비 고1 중3도 이제 바로 너네들 하고 1학년 하고 이제 바로 할 건데, 요거 지금 설명하기 전에 너네들 때 2022년 2학년도에 대학 들어갈 때 가장 큰 변화가 2개가 있거든? 2개가 있는데 뭘까? 혹시 아는 사람? 2022학년도하고 지금 현 고1인 2021학년도하고 가장 큰 변화 2가지가 뭘까? 혹시 아는 사람 있어? 응? 적성 없었는데. 그러니까 너네는 2022학번이 될 거야. 2022학번이 될 거야. 그러니까 2022년도에 대학에 들어갈 거잖아. 그러면 22학번이 되는 거야. 지금 현 고3은 21학번이 되는 거야. 선생님은 93학번이야. 93학번. 어떤 게 가장 달라졌냐면, 첫 번째는 정시 비중이 엄청 높아졌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 고3들 21학번이라고 통칭을 할게. 너네는 22학번이야. 21학번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학교에 수능 안 보고 대학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그런데 너네 때는 거의 없을지도 몰라. 수능을 반드시 응시해야 될 거야.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데 가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정시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 또 하나는 교과 전형이 많이 늘어났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게. 서성한 있지, 서성한. 서성한이 어디야?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잖아. 요 세 학교는 수시로 대학을 뽑을 때 현 고3인 21학번까지는 학생부 종합으로만 뽑았거든, 수시에서. 교과가 없었어. 종합하고 교과 얘기부터 먼저 해줄게. 종합은 너네 그 생기부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서 그걸 제출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거야. 그게 이제 학생부 종합이고, 교과는 보통 어떠냐면 그 학생들의 내신 성적 있지. 내신 성적하고 수능 최저가 각 대학마다 있거든. 선생님 좀 이따 샘플 보여줄 건데, 그 수능 최저 2개 가지고 해서 학생들을 뽑는 제도야. 그러니까 이 전형 중에서, 수시에서 두 전형 중에서 내가 좀 말을 조리 있게 잘할 수 있고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도 잘하고 동아리 활동도 잘하고 해서 꾸준하게 내실을 쌓은 학생들은 종합으로 가는 게 좀 유리하겠지. 그렇겠지? 이해되지? 교과는 내가 좀 면접이나 이런 거 보는데 조금 말 좀 잘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내신 성적이 좋아.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좋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최저를 찍을 수 있다면 교과로 가는 게 맞겠지, 그지? 그게 차이점 알겠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지금 큰 변화 중에 첫 번째는 수능 비중이 거의 40% 넘긴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정시 비중이 올라간다는 거 하나하고 기억해야 되는 게, 두 번째는 서울 시내 그 주요 대학 중에서 서성한 이런 대학들이 교과로 학생들을 뽑기 시작해. 교과로.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그 21학번들이 한양대를 수시로 갈 때 그냥 생기부만 제출하면 당락이 결정됐어. 학생부 종합일 경우에. 그런데 한양대학교에 교과가 생기면서 이제 수능 최저가 생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종합의 일부를 인원을 떼서 교과로 보냈거든. 그러니까 교과는 수능 최저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수능이 또 그만큼 더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해돼? 괜찮아?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는 수능 정시 비중이 많이 올라갔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을 줄이고 교과로 인원을 돌렸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당연히 최저가 있거든. 그래서 수능 최저가 더 어쨌든 수능을 많이 응시해야 된다. 그 두 가지예요. 선생님 이따가 질문할 테니까 요거 두 개 대답하면 1점 얻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괜찮아요? 네. 먼저 이제 2021학년도 거는 너네가 알 필요 없어. 그치? 너네 지금 2학번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네들에 맞게 설명을 좀 해줄게. 그 용어를 모르면 안 돼.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니?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이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학생부 비교과 영역 축소 이랬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봐보자. 학생부 그 기재 항목이 축소된다고 하는데 지금 21학번까지는 뭐 소논문도 기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을 우리 지금 뭐 여러 개 이렇게 막 쓸 수 있었잖아. 내가 학교 교내상 받으면. 그런데 이제 너네 때는 하나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이라고 돼 있어. 요거는 좀 이따 선생님이 또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제한이 많아지고 학생부에 들어가야 될 그 항목들이 좀 많이 간소화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고교 교원 책무성 강화는 이건 뺄게. 너네랑 크게 상관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가 있는데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할 말이 많아. 그래서 요거 다시 할 텐데 어쨌든 문항수하고 글자수가 지금 21학번보다 2학번들은 좀 줄었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 지금.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가 완전히 폐지됐다. 너네 때는 없다.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생이 고대를 지원하는데 학교 추천 전형이 있거든. 그 교과 전형에서 그 내신을 3함6을 맞추면 되는 전형인데 그 교사 추천서를 받아서 그 학생이 이제 응시를 했는데 이제 너네 같은 경우 아예 교사 추천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너네들이 좀 용어 알아야 되는 건데 선생님 설명 좀 해줄게. 학종 운영 투명성 강화라고 돼 있지. 이제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해줄게. 첫 번째로 고교 정보 블라인드 확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가게 될 때 그 학교에서 이제 면접 오라고 할 거 아니야. 그리고 학교에서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너네 서류를 이게 검토해 보시겠지. 그럴 때 너네 이름, 출신 학교 이런 것들 다 블라인드 하고 나서 너네들이 뭐 세특이니 동아리 활동이니 그러니까 너네들의 개인 정보를 드러내는 것들을 다 가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서류를 평가하겠다는 얘기야. 블라인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 그 다음에 고교 프로파일 정면 폐지 이런 말이 있거든? 이거 혹시 아는 사람? 고교 프로파일 전면 폐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없어요? 설명해 줄게. 예를 들면 서울대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너네도 잘 알 거야. 너네들 그 교내상 수상할 때 시상학교 할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상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한 상인지 좀 덜 중요한 상인지 너네도 알지. 그치? 그 제목만 듣고 내용을 너네들이 또 1, 2학년 겪었기 때문에 이 상이 중요한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대표적으로 효성고 학생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효성 수학경시대 상이라고 있다 쳐봐. 근데 이 상이 너네 학교에서 제일 이 상 받으면 이제 넘버원인 상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네, 효성고한테 제일 중요한 상이 뭔지 고교 정보를 주실 때 점을 하나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서울대가 그 정보를 딱 받지. 받으면 서울대에서 이제 학교 학생이 응시를 하잖아. 근데 만약에 효성고에서 2명이 응시를 했는데 이과생이 2명을 응시를 했는데 일반 전형 얘기야. 지역균형은 뭐 문이과 1명밖에 안 되지만 근데 한 학생은 효성 수학 경시대 1등상이 있는 거야. 다른 학생은 조금 다른 상이 있어. 그러면 서울대에서 어떻게 한다고? 누구 뽑을까? 효성 수학 경시대 대상 받은 1등상 받은 애 걔를 뽑는 거야. 그게 고교 프로파일인 거야. 그러니까 이미 대학에서는 고등학교랑 이렇게 서로 짠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서로 연계해서 이 학교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상이 뭔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학생 선발할 때 좀 더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을 거잖아. 서울대에서. 그치?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게 폐지된다. 이제 투명성이 투명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학생 그냥 자체만 서류만 묻고 뽑아야 되는데 미리 다 찍어주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 이제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교 프로파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뺄게요. 그 다음에 요거 다 학종 운영 전문성 강화도 너네들하고 빼고 일단은 정시 40% 이상 이미 그 정시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40% 넘긴다는 거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 아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사회통합 전형 도입 의무화 이렇게 돼 있지. 예를 들어서 내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사람 손 들어봐. 그 다음에 그냥 손 내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 군인, 경찰, 뭐 소방관 이런 분 혹시 있어? 없어? 설명해 줄게. 그 사회통합 전형은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은 다자녀 가구에 자녀 있지. 그러면 사회통합 전형을 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관 자녀 같은 경우에도 사회통합 전형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너네 때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하는데 이게 나쁜 말 아니야. 그치? 부모님 직업이 그런 게 나쁜 거 아니잖아. 다자녀 나쁜 거 아니잖아. 몇 %, 이상 의무화인데 10% 이상 정원의 10% 이상 의무화한다는 거야. 내가 다자녀에 그 해당하는 학생이라면 감사해야 돼. 부모님한테. 그 전형은 경쟁률도 낮고 성적도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도 그 같은 학교에 지원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한 내신 1이나 1.5를 극복할 수 있는 전형이야. 사회통합 전형은.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공고사항인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 그러니까 교육부 말을 잘 들으면 대학에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 그래서 지금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공고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거의 따르고 있는데 저건 뭐냐면 너네들한테 어떤 전형으로 저게 나오냐면 지역인재 전형 있죠. 여기는 지금 다 인천이잖아. 인천에서 지역인재를 따로 뽑는 전형을 10% 이상 공고하겠다니까 그거는 이제 인천 지역 학생들끼리 경쟁하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대도시인 인천은 저 전형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만약에 전라도 시골 사는 애들이라고 쳐봐. 만약에 전남대라고 있다고 쳐봐. 그럼 거기에는 그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저 지역균형 선발을 통해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역 안배 좀 이렇게 좀 우리 지역 학생들 좀 먼저 뽑고 다른 학생들 외부 학생 뽑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일단은
이거 넘기고요. 선생님 이제 일단 문제 낸다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넘어가. 자, 이제 요거를 좀 하기 전에 자, 한 팀은 지금 옹겸팀이고 한 팀은 몰라요 팀이잖아, 그치? 자, 빨리 외쳐야 돼. 선생님이 딱 볼 거야. 2022학년도 대입의 큰 변화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빨리 상의해, 빨리 팀원끼리. 그리고 옹겸 또는 몰라요 외치세요. 지안아 이해해. 기억이 안 나. 두 번째 거 기억이 안 나. 몰라요. 몰라요. 더 주고 말. 자기소개서 축소된 거. 네? 자기소개서 어, 축소된 거. 어, 정시비율 학교. 아, 땡. 이거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하나만 맞췄어. 뒤에 것만 맞췄어. 정시비중 그 40%고 일단 그것만 맞췄어요. 뭐 얘기했는데 선생님. 자, 모르는 뭐더라? 그렇다. 몰라요. 몰라요. 수능 아니 정시 학대랑 교과 학대. 빙고. 맞다. 쳤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늘어나는 게 되게 중요한 변화라는 얘기지. 현석이가 다시 정리하면 어쨌든 두 개 다 수능을 응시해야 되는 전형이잖아, 그지? 정시 전형이랑 교과 전형이 그게 늘어났다는 게 가장 큰 변화야, 너네들한테. 자, 그 선생님 딸도 너네하고 같은 2학번이 될 건데 문과야. 근데 문과는 그냥 별로 큰 메리트가 2학번에 없는데 이과는 메리트가 되게 큰 게 있는 거 알죠? 선생님이 기하 시간에 얘기를 했었잖아. 뭐니? 양양 맞은 게 아닌가? 네, 얘기하세요. 점수는 없는데. 치과대학이었나? 땡! 의대도 축구. 약대. 그렇지, 약대. 아 약대구나. 자, 지금까지 얘기를 해줄게. 지금 이과에만 해당하는 거니까 문과생들은 조금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약대가 1583명이 2학번부터 신설이 되죠. 그 인원이 엄청난 이유가 이과대학의 최상위권, 이과의 최상위권 대학이 하나 이상 더 생기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그 내년에 너네들은 상대적으로 한두 단계 정도 이과의 경우 좋은 대학을 갈 것이다. 100% 그렇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 약대가 생겼으니까요. 순서가 이렇잖아요.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요거 먼저 채워진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별도로 그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따로 입시 안내를 해줄 거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일반과를 간다고 하면 이과생들은 엄청나게 지금 유리한 그런 혜택을 누릴 것이다. 또 하나 지금 얘들아 사회 이슈인데 의대생들이 지금 국가고시 못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어? 혹시 아는 사람? 알고 있지? 지금 의대가 6년제로 이루어졌거든. 그럼 1, 2학년은 예과고 3, 4, 5, 6학년이 본과에서 본과 1, 2, 3, 4학년이 있는데 본과 4학년이 되면 원래는 예전대로 하면 10월 달쯤에 그 국가고시를 봐야 돼. 그거를 봐야 의사가 되는 거거든. 근데 정부에서 못 보게 했어. 왜냐면 그 의대생들이 그 원래 예정됐던 국가고시 일정을 어겼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구제를 안 해주겠다는 원칙이야. 왜냐하면 사회 형평성상 나라에서 주관하는 시험인데 그 사람들이 응시를 안 했어. 그리고 나중에 해달라는 거잖아. 근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져? 어떻게? 왜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의사 국가고시를
못 보는 사태까지 만들어졌게 혹시 아는 사람? 아, 너네랑 연관이 있는 건데. 근데 새로 생기는 거 이제 국가에서는 의사 수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2022학년도부터 매년 400명씩, 그래서 2022학년도에는 또 800명 되겠지. 그러니까 계속 400명씩 늘려서 의대 정원을 10년 동안 4,000명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의사들이 그러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자기들 밥그릇이 적어지겠지. 나눠 먹는 파이가 적어질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판단할 때는 순전히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그 의대생 400명을 늘리는 거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단 말이야. 그 피해는 만약에 너네가 생각해봐. 의대생 400명이 늘어나면 또 최상위권 400명 또 빠지지. 그러면은 2,000명 넘게 최상위권 빠지니까 우리가 대학 가기 되게 좋을 거잖아. 근데 그거를 지금 자기네들 그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막고 있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의사 국가고시를 못 보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까지 되면 만약에 의사협회에서 진짜 대국적으로 양보를 한다고 하면 너네들한테 유리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너네들한테. 왜냐면 의사 수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는 너네가 대학 가기 더 쉬워진다는 얘기니까. 이해했어? 괜찮아? 자, 선생님이 이제 말이 좀 장황한데 이제 요점만 얘기하고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지금 2022 무엇이 바뀌었나 보이죠? 근데 무엇이 바뀌었나 보이는데 대학을 우리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수시하고 정시로 나뉜다. 자, 수시에서 한 번에 쓸 수 있는 원서의 개수 몇 개죠? 6개. 6개죠.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쓸 수 있는 원서가 몇 개죠? 3개. 3개. 혹시 모르고 있던 사람이 있으면 알아두세요. 왜냐면 이제 수시는 물론 예를 들어서 내가 유니스트나 카이스트나 디지스트나 이런 데 간다고 치면 그거는 6장에서 제외돼요. 육해공사 다 제외돼요. 경찰대학 제외돼요. 그런 거 제외되고 산업대학도 제외돼요. 나머지 일반 대학교 중에서 6개 쓸 수 있고 만약에 내가 경찰대 쓴다 그러면 그건 추가적으로 더 쓸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는 가나다하고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서 원서를 세 군데 이렇게 쓸 수 있는 전형이 이렇게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입시할 때 수시하고 여기 수시하고 정시로 나뉘는데 일단은 정시는 수능 위주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다. 정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가 몇 프로예요? 42.9%죠. 엄청나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몇 프로예요? 22.9%. 그러니까 한 교과가 40%, 종합이 한 20%, 나머지 그냥 찌끄레기 합쳐서 한 10%, 요거 세 개 합치면 한 10%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40%, 20%, 10% 하니까 몇 프로에 다 더하면 70%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시가 대략은 지금 이제 30% 정도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그랬잖아. 선생님 그 정시 40% 이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서울 주요 16개 대학 기준이에요. 이제 전국 단위, 이건 전국 데이터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돼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시가 늘었죠? 확 늘었죠? 늘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이 줄고 학생부 교과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 수능에 준이는 잘 자고 있는 거죠? 지금 졸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정도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사실은 비관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 비관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 너네 1학년 때 공통 과목 배웠지? 2학년 때 일반 과목 배웠잖아. 배우고 있잖아. 뭐 물원, 하원, 뭐 예를 들어 이과 기준으로. 진로 선택이 있죠? 진로 선택에 들어간 게 선생님한테 배우는 기하 과목이 지금 진로 선택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배울 물화생지 2 걔네들이 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거든요. 중요한 얘기니까 잠깐만 정신 차려.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얘네들은요 A, B, C 등급으로 나뉘죠. 그죠? A, B, C 등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선생님이 좀 비관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진로 선택 과목이 기하는 물론 2학년 때 배웠지만 3학년 때 몰리면서 A 등급을 받으면 이제 강점이 없고 B 등급 이하를 받으면 이제 강점이 있을 텐데 학교마다 그 차이점이 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선생님이 뭐 설명해 줄 기회가 있는데 사실은 너네들의 그 내신은 2학년 때 끝난다. 가 결론이야. 2021학년도 너네 선배들까지는 보통 어땠냐면 1학년 때 좀 많이 그 하는 학교는 뭐 한 20%, 1학년 비중이 20%, 2학년이 한 30%, 그 다음에 3학년이 1학기만 50% 이렇게 해서 반영 비율을 가져갔거든? 학년별 반영 비율을.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냐면 3학년 때 그게 주로 몰리거든. 그러니까 3학년 때 비중을 많이 볼 수가 없는 거야, 대학에서. 왜냐면 진로 선택으로 많이 빠지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너네는 입시가 사실은 2학년 때 내신이 거의 끝난다고 봐야 돼. 지금까지 성적이 좋든 안 좋든 2학년 때 거의 끝난다.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예전에는 1학년 20%, 3학년, 2학년 30%, 3학년 50%, 1학기까지 그렇게 했는데 대학들이 학년별 반영 비율을 다 폐지해버렸어. 거의 없어. 있는 학교도 오히려 1학년 30%, 2학년 40%, 3학년 30%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너네는 3학년 때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3학년 때 50%의 반영 비율을 주는 그 대학을 노리는 그런 전형이 이제 없어진 거야. 그 얘기는 2학년까지의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정말 중요해졌지. 이미 지금 받은 성적은 어쩔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2학년 그 기말고사가 엄청 중요해졌어. 대학이 그렇게 반영 비율을 바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도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진로 선택을 안 보는 학교도 있고 아예 빼버리는 학교도 있고 보는 학교도 있어요. 보는 학교도 있는데 이제 보는 학교는 당연히 A여야 감점이 없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기하 수업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하 수업은 무조건 A는 받고 가야 돼. 왜 그러냐면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이제 대학에서 학년별 반영 비율 다 폐지했다고 했어. 너네 때부터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교과목별 반영 비율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일단 수시부터 얘기를 하자면 문과, 이과를 막론하고 수학 반영 비율이 거의 제일 높아요. 그러면 이제 기하를 듣는 선생님의 선생님 기하 수업을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기하는 수학 과목이죠. 그럼 대학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데 얘가 진로 선택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기하가 수학 과목이니까 반영 비율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국어가 4단이야. 예를 들어서 기하가 2단이야. 그러면 이제 같은 단위수의 비중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학 과목은 문이과를 막론하고 점수를 잘 받아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이과 기준으로는 과학 과목, 문과 기준으로는 수학의 국어, 그 다음에 사탐 과목의 반영 비율이 되게 높으니까 그걸 이제 참고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얘기를 선생님이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네들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정해져서 이제 등급을 A 등급, B 등급 이렇게 나오는 상태잖아요, 그죠? 일단 생기부하고 관련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이제 생기부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지 도대체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중요한 거 선생님이 이제 체크를 좀 해줘 볼게요. 인적사항은 넘어가도 되겠죠? 인적사항에 성명, 성별, 주소, 특기사항이 있대요. 학적사항도 이제 중학교, 뭐 고등학교 졸업, 입학 언제 있고 졸업 언제 있고 이것도 뭐 우리랑 크게 상관없는 거야. 자, 출결사항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올해 고3들 입시 지도를 하다 보니까
무단 결석이나 지각이 있어. 너네들도 있는 사람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거 지금 비교과에 해당하는데 출결이나 봉사가 감점으로 작용을 해. 감점으로. 지금 대학을 1, 2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출결해서 감점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알아서 이건 너네들이 챙겨야 되는 거야. 알았지? 출결은 너네들이 챙겨야 되는 거야. 이제 너네들이 선생님하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 원서 쓰면서 3학년 때 무단 뭐 결석이나 무단 지각이 있으면 선생님 혼낼 거예요.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은 이미 알고 있죠? 너네들 한 학기당 하나씩 반영하는 거 알고 있죠? 선생님이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 아예 쭉 하고 그냥 끝내버릴까? 하여튼 뭐 보자고. 그 다음에 자격증 일단 빼고요. 그 다음에 진로 희망 사유가 원래 있었어, 선배들은. 근데 너네 때부터는 없죠? 그냥 내가 장래 희망 뭐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자공학과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간호학과 뭐 이렇게 쓰는 건 있어도 진로 희망 사유는 이제 빠져요. 너네 때부터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창체 활동 쭉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게 여기인데 이제 요거에서 너네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걸 선생님이 알려줄게. 제일 중요한 게 세특이야. 세특이야. 그 세특 누가 써줘?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써주잖아. 너네들을 대학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할 때 지금 다 간소화 추세잖아. 이 학번부터. 그래서 학교에서 세특을 써주는 게 너네들을 평가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돼. 그렇다는 얘기는 좀 안타깝지만 교과 선생님들한테 잘 보여야 돼. 열심히 활동도 하고 선생님들이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뭐 할 거면? 내가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갈 거면. 응? 선생님 여기서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너네들이 진로 희망하는 것들이 있어? 머릿속으로 있어? 자, 손 한번 들어보자 얘들아. 내가 어떤 거 가고 싶다는 그게 결정된 사람 손 들어봐. 오케이, 손 내려요. 그러면 이제 결정 안 된 사람이 한 대여섯 명 정도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할게. 되게 중요한 걸 얘기해 줄게.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선생님하고 또 하면 되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알아서 또 생기고 열심히 하면 다 써줘. 이제 특히 세특만 신경 많이 쓰라고. 동아리하고. 그치? 자율동아리 이제 없으니까. 동아리하고 세특은 너네들이 신경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거 신경만 쓰고, 지금, 장래 희망이 없는 사람은 빨리 결정해, 빨리.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그거에 맞춰서 만약에 이과라면 내가 뭐 실험이나 아니면은 뭐 그 수업 시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과하고 얼마든지 그 생기부가 이렇게 엮이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 정말이야, 정말 중요한 거야. 만약에 내가 정시로 대학 갈 거예요. 그러면 안 해도 돼. 꼭 안 해도 돼. 정시로 갈 거면. 근데 우리의 지금 그 인천에 있는 일반고의 현실이 정시로 대학 가기 좀 힘들잖아 우리가. 왜냐면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모의고사 성적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등급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안 나오는 추세잖아. 상대적으로 솔직히 우리가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 정시로 대학 가기 힘들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으로 갈 경우에는 정말로 지금 선생님이 말한 동아리하고 세특을 3학년 때 지금 2학년도 남아있잖아 아직. 그치? 정말로 잘 챙겨야 된다니까? 되게 중요해. 선생님이 지금 현 고3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네가 아직 피부로 안 나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야. 괜찮겠어요? 일단 넘겨볼게요. 거의 끝까지 왔어요. 선생님이 빨리 끝낼게요. 빨리 끝낼게요. 지금 몰라요만 지금 2점을 획득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빨리 이거 저기도 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또 퀴즈 한번 낼게요. 자, 먼저 전국 인원부터 보자. 오른쪽이 전국이지. 너네들이 볼 때 오른쪽. 맞지? 전국하고 서울이 다른데 보세요. 모집 인원이 전국 기준으로